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단권화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단권화를 책으로 하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있는 특정 내용을 오려다가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책 같은 걸 그대로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제 적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단권화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책은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단권화의 대상이 되는 건 내 사고예요. 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걸 단권화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뭐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필사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좀 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예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에 관한 걸로 문제를 하나 선정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제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다음 가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예시를 보니까 뭐 농사직설, 북계지역, 비변사회의, 주자감, 독서상품, 뭐 진골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1번과 3번은 조선에 대한 것이구나, 4번은 발해에 대한 것이구나, 5번은 통일신라에 대한 것이구나.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못 파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내가 해당 국가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문구를 보면은 해당 국가가 떠오르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은 결국에 뭔가요?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 발해, 통일신라, 고려 이 네 가지 국가의 특징을 모조리 다 외우겠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노력형 공부에 가깝죠. 전략적인 공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보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단권화라고 하면은 이 해설 내용이랑 그 다음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해설은 이렇게 돼 있죠. 고려는 북방의 국경 지역에 북계와 동계를 두고 병마사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내 교재를 보니까 동계랑 북계로 나눴고, 그 다음에 성종 때부터 병마사가 파견됐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교재 내용이 해설의 내용보다 더 많죠. 거기다가 단권화, 여러분이 평소에 부족한 부분을 옮겨 쓴다라는 개념으로는 여기선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기는 풀었는데 전혀 여기서 어떤 피드백 내지는 단권화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교재 내용을 보통 머릿속에다가 이제 하나를 선정해서 집어넣게 돼요. 교재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게 공부하시는 거니까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교재를 일단 반드시 선정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지식의 기초가 되고 단권화의 대상이 되는 지식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교재 내용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선정한 교재를 어느 정도 봤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문제랑 해설을 도대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어떻게 단권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혀 옮길 게 없음에도 단권화 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문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한 건가요? 일단은 서경과 문제를 보니까 천리장성 그리고 강동 육주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가라는 국가가 도대체 뭔가, 여기서 이제 강동 육주랑 천리장성 그리고 서경을 보고 이거 고려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뭐 북계 지역에 병마사를 파견했을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것들을 한번 모아보면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결국엔 어떤 책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출제라는 게 뭐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럼 특정 어떤 자료라든지 그분들도 어떤 기본서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문제 형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단권화를 할 때는 과연 얘가 어느 쟁점에 대한 건지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고려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교과서가 이제 처음에 고려의 성립, 그리고 통치체계의 정비, 그 통치체계 정비 안에서는 중앙정치조직과 그다음 지방행정조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고, 지방행정조직은 고려 초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지방제도가 정비되고 나서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5도, 양계, 삼경. 제가 형광펜을 칠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뭐 향리라는 내용도 있는데, 보다 큰 내용은 5도 양계에다가 삼경. 그리고 왼쪽에 지도를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도랑 삼경 도호부라는 게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5도 양계에 삼경사도부 제도를 채택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 그러면 방금 보셨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서경이랑 그 다음에 강동 육주, 그 다음에 천리장성, 여기서 이제 천리장성과 강동 육주라는 건 하나의 힌트에 불과하고 서경과 북계라는 걸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서경과 북계라는 건 방금 보셨던 지방행정구역의 일부를 이루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된 건가요? 방금 문제는 방금 지도에서 어떤 고려시대의 특징이라든지 고려시대의 뭐 사회, 정치, 문화 그런 거를 외워서 그냥 내가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도 양계와 삼경사도호부를 문제로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힌트로서 고려시대의 지도와 천리장성 그리고 강동 육주, 역사적인 사건, 서희 장군의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힌트를 준 것에 불과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단권화 대상이 어떤 건지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어떤 활자라든지 텍스트를 가지고 단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텍스트에다 더하는 걸 단권화라고 한다는,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사고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면, 지금처럼 문제랑 해설을 내 머릿속에 있는 들어있는 교재 있죠, 내 바탕이 되는 지식 단권화의 대상이 되는 교재에다가 뭐를 단권화를 시키는 거냐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출제 영역과 출제 유형을 단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출제 영역은 뭐였죠? 고려시대의 어떤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게 바로 출제 영역에 대한 거고, 출제 유형은 뭔가요? 고려뿐만 아니라 발해, 통일신라, 그리고 조선, 이런 다른 국가의 어떤 제도들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고려의 특징적인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즉 다른 국가의 비교적인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텍스트 양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처럼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 사고가 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교재를 똑같은 내용의 교재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걸 보더라도 문제와 해답이 떠올라요. 그 문제와 해답 그리고 출제 유형까지 내가 추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 단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제가 뭐 댓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영상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좀 핵심 포인트만 추려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희망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제가 다른 분을 가르쳐 드리면서 그런 예시 같은 걸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침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영상을 만들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 단권화를 하는 예 같은 것도 한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들 내지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물론 하나의 예시를 들었지만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원리들을 제가 함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단권화를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한다, 즉 사고로 한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